한 주간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일타 시사입니다. 오늘은 허소영 전 강원도 의원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쟁점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허소영 전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김진태 지사가 지난 22년 지선에서 지선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후에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다시 경선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혹입니다. 지난 22년 지선에서 당초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는 지사가 배제가 되고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하겠다고 국민의힘이 밝힌 지 나흘 만에 갑자기 이 결과를 뒤집고 김진태 지사를 포함해서 경선을 하겠다라고 번복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되면서 김진태 당시 후보는 자신의 단식으로 얻어진 성과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셀프 부활이라는 말로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난해 10월에 그 명태균 씨의 녹취록 속에서 김진태 지사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녹취록에는 명태균 씨가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이다. 또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밤 12시 반까지 설득해서 해결했다라는 취지의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서로 오갔던 카카오톡 문자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 가족이 그 김진태 도지사의 어떤 공간과 그리고 네. 그 지사 집무실에 초대해서 사진까지 찍은 사진들이 그 사진 찍은 게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요. 명태균 씨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명태균 씨와 가장 통화를 많이 한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었고 김진태 지사는 본인과 그 홍수연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있는데요. 홍수연 씨 보좌관까지 통화한 횟수까지 합치면 한 13번이나 되었습니다.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 공천 과정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정황과 또 각별한 사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이 여러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니까 말을 바꾸어서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김진태 지사가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실세인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보고요. 그 증거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수사는 조금 더 속도가 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더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도에 연나온다면 5월 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춘천에 내려와가지고 김진태 지사를 함께 그 조사를 벌였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한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역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더욱더 관심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게 특검, 3특검이 실시가 하게 되면서 이미 통과가 돼서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하반기 특검, 3특검 중에 하나인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특히 특정 도지사와 연루된 부분들과 함께 이 김진태 지사의 그 기간 과정들이 매우 하반기 주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좀 판단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김건희 여사가 4월 14일부터 4월 18일 날,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 과정 통해서 이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게 발생한 거거든요. 공천이 번복되는 과정 속에서 명태균 씨의 증언처럼 실제 김건희 여사가 이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해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우 심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입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명태균 씨, 김진태 도지사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10월부터 불거지게 되자 그냥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이지 별 네.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공개된 걸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직접 집무실에 명태균 씨가 오기도 하고 또 네. 관서에 와서 한 사진이 직접 공개되기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선거 기간 중에는 원주의 고깃집 관련된 주소, 전화번호도
직접 명태균 씨에 알려주는 등 이건 뭐냐면 보통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놀랐던 부분들은 뭐냐면 심지어는 2023년 하반기에 있었던 그 레고랜드 사태건과 관련돼서도 명태균 씨에게 조언을 듣는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일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진행된 거 아니라고 하는 의심들이 강하기 때문에 한간에 들려오는 것처럼 명태균 씨에게 특히 여론조사에 관련된 많은 코멘트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대가성이 있는가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수사가 미뤄져 오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벌써 선거 전국입니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먼저 차갑게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이게 대가성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특검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네. 과연 이와 관련된 물증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난항에 봉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게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까지는 뭐 한 2,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이에 김민태 지사가 차기 선거와 관련돼서 일종의 모종의 결정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법 리스크가 설령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갈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예,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선거 전에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명백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검찰 조사는 뭐 1차적으로 이제 그 명태균 씨로부터 이런 불법적인 그 지원을 받았고 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뭐 이 부분이 이제 조사가 될 거긴 했지만 6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10일에 공표된 이름이 좀 깁니다.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법률안에 그 수사 대상 16가지에 이릅니다. 네. 그 안에 김 지사는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6년 그 선거는 편의에 따라서 새로운 룰을 만들고 또 공천에 개입했던 국민의힘의 그 선거 카르텔을 해체시키고 또 도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자신과 일가의 특혜에 집중했었던 국민의힘의 묵은 그런 적폐 정치인들을 그 일소하는 그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좀 확정이 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내용은 민생회복지원금인데 맞습니다.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해서 선별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한 절충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원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워낙에 우리나라 민생이 처한 그 여러 상황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중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 어떤 마스터키 같은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는 해법을 만들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차 추경안을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 두 가지 효과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선 소비 진작 측면에서 보면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소득 지원 면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실제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을 지원할 때의 소비가 더 창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부의 선별 지급은 소비 진작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편과 그 선별이 절충안이 반영이 됐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선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3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4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상위 한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이 보편과 그 선별 지원을 적절히 그 절묘한 방안을 찾았다라고 봅니다. 예. 또 뭐 우려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 같은 이 지원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뭐 현재 가장 그 현명하고 타당성 있는 지원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는 다 15만 원씩은 주는 거고 차상위 계층하고 가장 어려운 계층에는 5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원 방향인 현재 부채 탕감
방안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눈여겨보는 것들은 지역 상품권인데요. 이와 관련돼서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선 전부터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뭐 큰 논란은 또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